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기조, 또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로 어제장에서도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날 뉴욕 증시에서 확인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장 후반에 일본 쪽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자 하락폭이 커졌고요. 2,500선까지 올랐다가 이날장에서는 약보합권에 마무리 지으면서 2,496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 711선까지 내려가면서 결국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온 상황이고요. 미국의 물가 경계감 그리고 국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요인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지수 방어를 잘 해줬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나오기도 했고 이제 오늘 이미 발표가 됐지만 어제장에서는 CPI 그리고 한은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경계감 덕분에 환율은 계속해서 등락을 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장에서도 여전히 트럼프 수혜주들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세가 이어졌었는데요.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보시면 조선 쪽과 기자재 관련주들이 대거 52주 신고가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 흐름을 확인을 하더라도 HM과 같은 해운 쪽이나 조선 쪽에 지속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포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섹터 단에서의 흐름은 어떠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시간이 갈수록 미국 쪽의 이슈가 국내에서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비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도 올랐던 테마들 좀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과 관련된 이슈들로 다 엮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장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지난주에 급락세 시연을 하다가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40%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자 이날장에서 상한가에 바로 또 파인텍과 한국 첨단 소재가 안착을 했습니다. 연일 큰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틱톡이 오는 19일이면 퇴출 위기에 놓여 있죠. 때문에 또 다른 중국의 SNS로 불리는 샤오홍슈에 가입하는 가입자가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샤오홍슈는 인스타그램의 중국 버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중국 안에서의 유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이 틱톡 이슈와 맞물려서 최근에 글로벌화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같이 전해졌는데 공고문과 같이 샤오홍슈의 마케팅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이날장에서는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공고문이 대표적으로 상한가 안착을 했고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도 현재 국내 브랜드를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날장에서 1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네요. 자,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일단 LA 산불과 관련해서 최근에 주목을 받았다면 이날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이슈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데이터 센터 건립과 전력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장에서 전력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다만 트럼프 정권으로 교체가 된다면 해당 부분도 정말로 이루어질지는 일단 조금 더 시간차를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정부발 수혜주로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또 해운과 조선 기자재 쪽이 되겠죠. 미국 정부가 중국의 대형 해운사 여러 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라고 합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이제 거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내 다른 해운주들로 해당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날장에서는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조선 관련주들은 사실 12월부터 지속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장에서도 기자재 관련주인 케이프가 16% 넘게 상승을 했고 이제 트럼프 취임을 정말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행정부 출범과 함께 LNG와 관련된 투자 확대 전망 소식이 관련주들의 주가에는 지속적인 상승 기조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로 인한 수혜주들 우리가 어떤 대응을 계속해가면 좋을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장에서 유독 돋보였던 두 가지 섹터의 흐름을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든은 전력 설비, 트럼프는 조선 해운 쪽을 생각해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AI 관련해서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모두 동일한 기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전력 설비는 트럼프 쪽에 넘어가더라도 동일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섹터로도 분류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다만 어제 나왔던 이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왔던 만큼 전력기기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 계속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AI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겠다라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내무부가 부지를 현재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부지 선정 이후에 미국 안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변압기 수출되고 있는 동향을 확인을 해보면 그 전년도였던 23년도보다도 작년에 수출량이 더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25년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수출량이 전망되고 있는 만큼 전력기기 관련돼서의 밸류체인 관련주들을 우리가 더 샅샅이 파헤쳐야 된다라는 입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LA 산분과 관련해서 전력망 복구 수혜 기대감도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에게는 지속적인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어주고 있는 가운데 또 머스크가 데이터와 관련해서 심각한 전력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의 코멘트를 내놨는데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연간 단위로 20%씩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미국 측의 전망도 있는 만큼 25년 들어서도 전력 설비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은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대표적으로 조선과 해운 쪽 계속해서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LNG 사업이 1조 3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국내 관련 기업들이 받아갈 수 있다는 게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조선의 수주 잔량이 160조 원을 돌파하면서 4년치의 일감을 모두 따낸 상황까지 됐습니다. 여기에 또 해운주들에게는 추가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고환율 현상이 되겠죠. 덕분에 4분기 영업이익이 1,900%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해운주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운 운임 자체에 대한 강세와 고환율의 환차익도 여기에 연료비 감소까지 해운과 조선주들 올 한 해 추가적인 급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쪽 그 기자재 안에서의 밸류체인도 정리를 해봤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외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취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이고 현지 시간으로는 화요일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취임날만큼은 트럼프가 독재자가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올 만큼 트럼프가 취임 첫날에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에 증권시장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기술 분야와 관련돼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와 관련해서 규제 완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추려볼 수가 있겠죠. 드론이나 우주, AI, 조선과 자율주행 등 신기술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을지 국내 관련주들도 미리 점검을 해보시고요. 또 어제 이 시간에 함께 확인을 해봤었던 트럼프 관세 프리존 대표적으로 엔터주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올 한 해 동안 엔터주들의 추가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만큼 해당 섹터들과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간밤 또 뉴욕 증시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CPI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간밤 환호를 했고요. 또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관련주들의 주가도 급등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부분은 캘리포니아의 산불의 리스크가 이미 보험주들에게는 반영이 됐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간밤 미국 보험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 손해보험 관련주들의 주가 반등은 있었지만 산불 리스크 이후로 떨어졌던 하락폭을 아직 다 만회해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밤 나왔던 미국 보험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덕분에 관련주들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LA 산불 관련해서는 DB손해보험이 가장 큰 노출량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에 급등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어제는 상승으로 전환이 되긴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M 쪽에서 전해진 소식은 전기차 배터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 소재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인데 해당 소식으로 GM 쪽의 주가 변동성이 나왔던 만큼 함께 합작 공장을 가지고 있는 LG 엔솔 오늘은 해당 이슈 어떻게 반영할지 같이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추가 규제 소식도 전해졌죠. 어제 우리 시간 내에서 해당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 삼성전자나 TSMC, 인텔과 같은 기업은 중국에 판매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부담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TSMC는 어제장에서 2%의 주가 하락을 보였는데 오늘 해당 이슈를 삼성전자는 어떻게 반영할지도 같이 지켜보시고 또 오늘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사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기술과 관련해서 올 한 해 가장 주목해야 된다라는 상반된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어제 장에서 새벽 기준으로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오늘 추가적인 연속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해당 부분도 체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또 인플레이션 확인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 안에서도 성장주 또 금리 민감주들이 반등에 함께 몸을 실을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소 많았던 일정들을 소화했던 수요일이 지나고 이제 오늘은 한국의 금통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의 실적도 새벽 사이에 나오게 될 텐데요. 여러 가지 변수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쪽에 집중을 해주게 될지 일단 개장 상황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까지 약 2시간가량 남아있는데요. 그 전에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오래간만에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1.65%, 나스닥도 2.45%, S&P 500 지수 1.83%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가 특히 강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던 빅테크들이 크게 반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애플이 2% 가까이, 엔비디아가 3.37% 그리고 테슬라는 무려 8%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이렇게 뉴욕 증시가 다 같이 함께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있었습니다. PPI에 이어서 CPI도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줬는데요. 일단 헤드라인 수치 전달 대비나 전년 동기 대비나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11월 수치보다는 0.1%포인트씩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불안함을 감지할 수 있었지만 이 부분을 상쇄시켜준 게 바로 근원 CPI가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겠는데요. 근원이 0.2% 상승으로 예상치 하회했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로도 3.2% 상승으로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 특히 근원 수치의 전달 대비 상승률이 정말 오래간만에 5달 정도 만에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내면서 시장이 이 부분에 안도하며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CPI까지 잘 나오자 시장이 선반영 일부 하고 있었던 금리 인상이 이제는 테이블에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 코멘트 지속적으로 나왔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도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았다는 것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CPI가 공개되자마자 10년물이나 2년물이나 모두 다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10년물 기준으로는 4.7% 아래인 4.6%대로 내려오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될지 지켜보시고요.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을 터치하는 건 아닌가 약간 우려가 됐었는데 CPI 발표 이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일 대비 0.18%가량 하락하면서 109 초반 수준으로 확연하게 내려온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빅스 지수, 일명 시장의 공포심이 얼마나 반영이 돼 있는지 알려주는 변동성 지수도 있는데요.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빅스 지수도 크게 안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사이에 14% 이상 급락하면서 16 수준으로 내려온 모습이죠. 이렇다 보니까 시장이 일단은 안정화되고 있다. 여기서 지금 수요일장뿐만이
오늘뿐이 아니라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수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수가 크게 오른 만큼 S&P 500 종목들도 일제히 대부분 다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빅테크 오랜만에 동반 상승세 그리고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은행주 호실적을 보였다 보니까 금융 섹터도 지금 초록불 상승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일단은 엔비디아입니다. 밤사이에 3.37% 강세를 보였는데 키뱅크가 블랙웰 GPU 수율이 낮아서 이 렉을 인도하는 게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하다. 목표가 180달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엔비디아의 반등이 추세적으로 나올지 지켜보셔야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56% 국채금리가 낮아지면서 함께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을 준비하는 해가 올해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밤사이에 폭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8%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죠. 하지만 웰스파고는 계속해서 테슬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구세주가 아니라면서 목표가 125달러로 현재 대비 70% 폭락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밤사이에는 8% 이상 다시 오르면서 주당 400달러 선을 회복을 했거든요. 과연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바꿀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슈와 연결해서 살펴봐야겠죠. 마이크로소프트 퀀텀 레디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고요. 향후 12개월 동안 양자 연구와 개발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이 이제 행동에 나서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상용화까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들 끌어내린 바 있었는데 이번에 연례 GTC 컨퍼런스에서 퀀텀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양자 컴퓨터의 미래를 좀 그림을 그려본다고 하는데요. 어떤 그림이 나올지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퀀텀 데이를 개최한다. 그만큼 양자 컴퓨터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읽히면서 관련주의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아이온큐가 밤사이에 무려 33% 이상의 폭등세 기록했고요. 리게틱 컴퓨팅 그리고 디웨이브 퀀텀 모두 22%의 상승률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주도 살펴봐야겠죠. 은행주가 중요한 이유는 금융 섹터가 경제와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체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지표로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가의 순이익이 급증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4대 은행의 프로핏이 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 밤사이에 이렇게 금융 섹터에서 많았습니다. 호실적에 기반해서 JP모건 체이스 2% 가까이, 웰스파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6%대의 상승률, 그리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은 8%대, 블랙록 3.3%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한번 10만 달러 선을 터치했습니다. 지금 오전 6시 30분 기준으로는 다시 조금은 밀리면서 9만 9천 달러 선에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힘을 내주면서 10만 달러 선에 잘 안착해서 더 나아가게 된다면 비트코인 관련주에는 또 어떤 훈풍이 불어올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일단 관련주 밤사이에 다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I에 이어서 CPI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국채 금리, 달러 인덱스, 빅스 지수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이런 부분 국내 증시에서도 분명히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과연 국내 증시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셔야겠고요. 다만 우려할 수 있는 건 수급 부분이 될 텐데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흐름들을 보면 국장 대신 미장을 선택하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과연 미장으로 가는 투자자들의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코스피 반등을 노리고 국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지 지켜보시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올지도 함께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빅테크발 호재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전날에 이어서
이어서 밤 사이에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퀀텀 레디에이션은 사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이미 오름세를 보였는데 과연 이 훈풍을 또 이어받아서 상승세 지속할지 챙겨보시고요. 예상치 하회한 물가 지표의 비트코인도 올랐고 관련주도 함께 올랐죠.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 어떤 흐름을 보일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안에서 나왔던 시그널들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